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약사 김정민입니다. 발에 각질이 심한 분 많으시죠? 특히 노인분들 중에는 발꿈치 각질이 마치 돌처럼 딱딱해져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이 많아요. 본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식초물로 돌처럼 딱딱해진 발 각질 제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손보다 발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도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뒤꿈치에 생기는 각질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염증, 피부 갈라짐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나 예방 없이 방치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피부의 보호 반응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몸무게를 지탱하고 걷거나 서 있는 동안 마찰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뒤꿈치는 걸을 때 체중이 집중적으로 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극이 가장 많이 가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마찰은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을 두껍게 만드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피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각질을 쌓아 올리는 현상은 일종의 생리적인 반응이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각질이 두껍고 단단하게 굳어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일정한 수분 함량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뒤꿈치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쉽게 건조해지며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의 수분이 더욱 쉽게 증발하면서 각질이 두꺼워지고 갈라지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발뒤꿈치 각질이 더욱 심해지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 활동이나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줍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 혹은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경우 발바닥과 발뒤꿈치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 특정 부위에 과도한 자극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굽이 높은 신발이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발뒤꿈치에 반복적인 압박을 유발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맨발로 다니는 시간이 많거나 슬리퍼나 샌들과 같이 발뒤꿈치를 드러내는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자극이나 건조한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부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체내 건강 상태나 질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호르몬 변화 등은 피부의 재생과 보습 능력을 저하시켜 각질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며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각질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생길 경우 회복이 더디고 감염 위험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만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체중이 무겁게 실리는 만큼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각질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과 재생력이 떨어지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보습 인자와 지방층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며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발뒤꿈치처럼 지속적인 압력과 마찰이 가해지는 부위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반응하며 각질이 빠르게 쌓이고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는 발뒤꿈치가 마치 돌처럼 단단해져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며,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서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의 두껍고 딱딱한 각질을 제거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여러 민간요법에서 피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발뒤꿈치 각질 제거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안전한 자연 유래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초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각질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의학적 원리는 바로 산성의 성질에 있습니다. 식초는 산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수소이온 농도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가진 약산성 물질입니다. 이는 우리 피부와 유사한 산성을 띠고 있어 피부에 큰 자극 없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 각질은 죽은 피부세포가 여러 겹으로 겹쳐 두껍게 쌓인 상태인데, 식초의 산성 성분은 이 각질층의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고 묵은 각질과 피부 표면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여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항균 작용이 강해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질이 심한 부위는 공기와의 접촉이 적고 땀이 차기 쉬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식초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단순한 각질 제거 효과를 넘어서 피부의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면역력이 약하고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이러한 예방적인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초의 효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식초물을 활용하여 발뒤꿈치 각질을 제거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초와 따뜻한 물, 그리고 발을 담글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대야입니다. 이중 식초는 일반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특별한 종류의 식초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식초물 조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붓고 여기에 식초를 희석하여 넣습니다. 이때 물과 식초의 비율은 대체로 물열에 식초 하나 정도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식초를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시도하실 때에는 식초의 양을 줄여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야에 식초물이 준비되었다면 깨끗이 씻은 발을 담그고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식초물이 피부에 천천히 침투하여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항균 효과로 발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 줍니다. 조격을 마친 후에는 발을 물로 가볍게 헹군 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각질 제거 도구나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하여 발 뒤꿈치를 문질러 주면 단단했던 각질이 손쉽게 제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문질러야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피부층이 벗겨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물이 각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피부의 수분을 일부 빼앗기도 하기 때문에 보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유분감이 풍부한 연고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자기 전 발뒤꿈치에 바르고 양말을 신은 채로 잠을 자면 보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식초 조격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자주 시행하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에 2번 정도로 시작하여 피부 상태를 확인하면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식초물이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상처가 아문 후에 시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발뒤꿈치에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서 갈라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보기 싫은 미용의 문제를 넘어 걸을 때의 통증과 감염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초물을 활용한 족욕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항균 작용을 통해 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권장할 만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초를 활용하여 딱딱하게 굳은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과 식초의 의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각질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초, 족욕을 생활 습관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야 관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평소부터 정기적인 족욕을 통해 각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발의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선 식초 족욕을 예방 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식초의 농도와 족욕 횟수, 족욕 후 관리법을 보다 섬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질 제거를 위한 족욕은 식초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예방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식초의 양을 줄이고 족욕 시간을 조금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일반 가정용 식초와 따뜻한 물, 그리고 족욕이 가능한 크기의 대야가 필요합니다. 식초의 종류는 일반적인 곡물 식초나 사과 식초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너무 진하거나 자극적인 향을 가진 식초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물의 적정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39도 정도가 적절하며 이 정도의 온도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손목이나 팔꿈치 안쪽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신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족욕물의 비율은 물 10컵 기준에 식초를 1컵 정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방 목적일 경우에는 식초의 양을 그 절반 수준인 반 컵으로 줄여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식초를 잘 섞은 뒤 깨끗이 씻은 발을 담그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족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식초물은 피부 표면의 피지와 각질 잔여물을 제거하고 땀샘 주변에 있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욕을 하면서 가볍게 발을 주무르거나 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족욕이 끝난 후에는 발을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 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발의 수분을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가 덜 되거나 습기로 인해 오히려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 보습제를 바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습제는 유분이 풍부하고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특히 자기 전에는 보습제를 듬뿍 바른 뒤 양말을 착용하면 피부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초 족욕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하며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3일 간격으로 실시해도 좋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한 분이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식초 족욕을 피하고 피부 상태가 회복된 후에 다시 시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도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족욕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초 족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시행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실천하면 발뒤꿈치의 각질이 점차 얇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더욱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발냄새나 무좀과 같은 세균성 질환도 함께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 족욕을 할 때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족욕을 하면서 차분한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차를 곁들이면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족욕을 단순한 위생관리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휴식의 시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심리적인 만족도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작은 관리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족욕 외에도 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지나치게 마른 신발이나 통풍이 되지 않는 신발을 피하며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발 건강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굳은 각질을 깎거나 벗겨내기보다는 이러한 예방 중심의 관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뒤꿈치 각질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질이 심해지면 피부가 갈라지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질 제거뿐만 아니라 꾸준한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4부에서는 식초 족욕 외에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질 제거 및 예방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보습입니다. 발뒤꿈치 피부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건조해지기 쉽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피부의 수분 유지 기능이 저하되어 각질이 더욱 두꺼워지고 심해집니다. 따라서 샤워나 족욕 후에는 반드시 발뒤꿈치를 포함한 발 전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습제는 특히 유분 함량이 높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보습제를 듬뿍 바른 후 면 양말을 착용하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기적인 물리적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족욕 후 부드러운 발 전용 각질 제거기나 푸파이를 이용해 각질을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힘을 주거나 자주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두꺼운 각질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 시에는 발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신발 선택과 발 관리도 각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뒤꿈치에 과도한 압력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피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각질을 두껍게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딱딱하거나 꽉 끼는 신발은 피하고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경우 중간중간 발을 쉬게 하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에 통풍이 잘 되는 양말을 신는 것도 습기를 조절해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로 생활 습관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피부를 건조하고 탄력 없게 만들어 각질 형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로 자연 요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은 천연 보습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따뜻한 물과 꿀을 섞어 족욕을 하거나 보습제로 활용하면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알로에 베라 젤을 발뒤꿈치에 바르면 진정작용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 각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트밀이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부드러운 스크럽도 각질 제거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니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질이 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순환장애, 피부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각질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나 족부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처방과 치료법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식초 조격 외에도 발뒤꿈치 각질 제거 및 예방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꾸준한 보습과 적절한 각질 제거, 올바른 신발 선택, 생활 습관 개선, 자연요법 활용 그리고 필요시 전문 진료를 받는 것까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발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발 건강 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